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파탄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넘어서 완전한 가족 해체라는 극단적인 결말로 치달았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평생 김밥 장사로 모은 재산을 가진 한 할머니가 며느리의 모욕적인 대우에 맞서버린 통쾌한 복수극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믿기 힘든 실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7살이신 박말순 할머니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 키우신 억척스러운 분이죠. 말순 할머니는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김밥 한 줄에 1,000원씩 받으며 하루에 200개씩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굽어버릴 정도로 일하셨는데 그 모든 게 아들 도훈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한 달을 입원하고 나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혼자서는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도훈이가 병원으로 찾아왔죠.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요. 서연이가 방도 다 준비해놨대요. 도훈이는 중견 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괜찮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부부 둘이서만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 장서연은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여자였고 외모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었죠. 말순 할머니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아들한테 효도 받을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도훈이가 사는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30평형대인데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말순 할머니가 평생 살아본 집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며느리 서연이는 할머니를 마중하면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방도 다 정리해놨어요. 편하게 계세요. 서연이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할머니 방에는 새 이불도 깔아놓고 옷장도 비워두었어요. 심지어 할머니 전용 슬리퍼까지 준비해놨더라고요. 첫날 저녁에는 갈비찜까지 해주면서 어머니 많이 드세요라고 챙겨주었죠. 말순 할머니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푹 잠을 잤습니다. 병원에서는 밤마다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느라 시끄럽고 혼자 사는 집에서는 허리가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런데 아들 집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새벽까지 깊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신 몸에는 미역국이 좋다던데요. 많이 드시고 얼른 회복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말순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다른 반찬을 해주었고 도훈이도 퇴근하면 어머니 안부부터 물어보았어요. 할머니는 역시 내가 아들을 잘 키웠구나. 며느리도 정말 착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열흘쯤 지나니까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에서 처음의 따뜻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웃는 표정도 어색해 보이고 대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말순 할머니도 처음엔 어색하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냉장고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냉장고 안에 라벨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이런 라벨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머니 몸을 생각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라벨이 붙은 음식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맛있는 것들이었어요. 과일, 요구르트, 치킨, 심지어는 김치까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서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서연아, 이 라벨은 왜 붙여놨니?
그러자 서연이가 대답했죠. 어머니, 수술하신 몸에는 자극적인 음식이 안 좋다고 해서요.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듯한 답변이었지만 말순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도 못 먹고 과일도 못 먹으면 뭘 먹으라는 건지 답답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바로 물컵 때문이었죠. 말순 할머니가 아들 집에서 생활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나서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스테인리스 컵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할 때부터 쓰던 건데 크기도 딱 적당하고 보온도 잘 되어서 10년 넘게 사용해온 컵이었죠. 그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나서 식탁 위에 그냥 두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이었는데 그때 서연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할머니의 컵을 보고는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건 제발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혐오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보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용해온 컵이 그렇게 더러워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아, 이게 뭐가 문제니? 깨끗하게 씻어서 쓰는 건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서연이는 한숨을 크게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다 브랜드 그릇으로 맞춰놨거든요. 그런 낡은 컵이 식탁에 있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좀 이해해 주세요. 브랜드 그릇? 말순 할머니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릇에도 브랜드가 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며느리 집에서 생활하는 처지라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날부터 할머니는 자신의 컵을 사용할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보지 않을 때만 몰래 꺼내서 사용하고 바로 자기 방으로 가져가서 숨겨두었어요.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말순 할머니가 컵 하나 때문에 숨어서 물을 마셔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며칠 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때 말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 오는데 방에서 좀 조용히 계셔주세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시고요. 이상한 소리라니 할머니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친구들이 오자 서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도 높고 밝았고 웃음소리도 컸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조용하신 분이에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서연이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말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할머니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서연이는 할머니 방으로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조용히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고생했다고? 자기 집에서 조용히 있었던 게 고생이라는 건가? 말순 할머니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장 생활을 오래 해서 새벽 5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거든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서 물을 한 컵 마시려고 했는데 자신의 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어제 씻어서 식기건조대에 놓아뒀는데 없어진 거예요. 할머니는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물어봤어요. 서연아, 내 컵 못 봤니? 어머니가 치우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서연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정말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히 기억했어요. 어젯밤에 씻어서 제자리에 놓아뒀다는 걸 말이죠.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는 컵을 찾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서연이의 컵을 빌려서 물을 마셨는데 서연이가 그걸 보더니 또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그 컵 말고 다른 걸로 드세요. 그건 제가 쓰는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일회용 종이컵으로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평생 자신만의 컵으로 물을 마셔온 할머니가 일회용 컵을 써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컵이 저절로 사라질 리는 없는데 서연이는 모른다고 하고 정말 답답하고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컵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왜 찾을 수 없는 건지 그 답답함이 잠을 설치게 만들었죠. 새벽 5시쯤 집안이 조용할 때 할머니는 슬며시 방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어디 구석진 곳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했어요. 부엌 서랍도 열어보고 찬장 뒤쪽도 살펴봤지만 여전히 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시선이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해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장 위쪽에 자신의 스테인리스 컵이 들어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컵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러워서 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버린 거였어요. 말순 할머니는 손이 떨리면서 컵을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자신과 함께 해온 컵이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는 컵을 꽉 움켜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버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에 서연이는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밥상을 차렸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컵을 다시 찾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자신이 쓰레기통을 뒤진 걸 들키게 될까봐 참았습니다. 도훈이는 회사 일로 바빠서 아침에 급하게 나갔고 집에는 할머니와 서연이만 남았어요. 서연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불편해 짜증나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할머니 귀에는 똑똑히 들렸어요. 서연이가 자신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이가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상대방은 서연이의 친언니인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정말 미치겠어. 시어머니가 계속 우리 집에 있으시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아니, 처음에는 나도 착하게 해드리려고 했어. 그런데 진짜 너무 불편해. 냄새도 나고 이상한 컵으로 물도 마시고. 맞아, 그 컵 어젯밤에 몰래 버렸어. 정말 지저분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이가 자신을 냄새난다고 하고 컵을 지저분하다고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더러운 사람인가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훈이한테는 얘기 못하겠어. 얘가 효자라서 어머니 편만 들 거야. 그냥 내가 참아야지 뭐. 아니면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요양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치매도 없고 정신도 멀쩡한데 요양원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다니요. 그날 저녁 도훈이가 퇴근하고 나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도훈 씨, 어머니 장기 요양원 자리가 있대요. 거기 계시면 우리도 마음 편하고 어머니도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니까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도훈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회복에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래도 낮에 회사 다니니까 제대로 돌봐드릴 수도 없잖아요. 서연이는 마치 할머니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자신이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내보내려는 거였죠. 말순 할머니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자신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 친구인 김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옥자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일했던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옥자야, 나 좀 도와줘. 변호사 한 분 아는 거 있지? 왜? 무슨 일 있어? 말하면 길어. 내일 만나서 얘기할게. 급한 일이야. 할머니는 이제 정말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머니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말순 할머니는 서연이에게 외출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고 했더니 서연이는 오히려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할머니가 없으면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았던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시장 근처로 갔어요. 그곳에서 김옥자와 만나기로 했거든요. 옥자는 할머니보다 한 살 많은 68살인데 아직도 정정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분이었습니다. 말순아, 무슨 일이야? 어제 전화 받고 밤새 걱정했어. 옥자는 할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어요. 평소의 밝은 표정이 아니라 어두우면서도 단단한 표정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컵이 사라진 일부터 쓰레기통에서 찾은 것, 서연이가 전화해서 한 말들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머, 그런 몰상식한 며느리가 다 있어? 시어머니 컵을 버리다니. 옥자는 듣고 있던 중에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옥자야, 목소리 좀 낮춰. 그런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연히 나와야지. 그런 데서 뭘 더 있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내가 갈 곳이 있어야 나오지. 그때 옥자가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말순아, 너 아직도 시장 근처 그 집 가지고 있지? 그리고 상가도? 응, 있긴 한데 임대 줘서 월세 받고 있어. 그럼 돈도 꽤 모았을 거 아니야? 30년 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말순 할머니는 생각보다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상당했거든요. 게다가 젊었을 때 산 부동산들도 지금은 값이 많이 올라 있었고요. 그런데 왜 아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옥자의 말이 맞았어요. 할머니는 왜 자신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수술을 받고 나서 몸이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의존적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옥자야, 그런데 내가 정확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던데. 그럼 우리 변호사 선생님께 부탁해봐. 김 변호사님 기억하지? 예전에 우리 시장에서 떡볶이 사 먹던 그분. 김 변호사는 젊었을 때부터 시장을 자주 이용했던 분이었어요.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가끔 시장에 오셔서 안부를 묻곤 했죠. 할머니와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할머니와 옥자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김 변호사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은행 잔고도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김 변호사는 할머니의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한 후 컴퓨터로 여러 가지를 조회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어머니, 부동산만 해도 현재 시세로 약 6억 원 정도 되네요. 집 한 채와 상가 한 개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행 예금도 3억 8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합쳐서요. 총 10억 가까운 재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이 정도면 혼자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요양원 같은 데 갈 필요도 없고 원하시면 좋은 집에서 도우미분과 함께 생활하셔도 돼요.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 할머니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집을 팔고 싶으면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팔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어머니 집은 위치가 좋아서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럼 원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매물로 내놓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에게 구차하게 빌부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옥자가 말했어요. 말순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서연이와 정면 승부를 해봐야겠어.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어.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약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는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 저녁 도훈이와 서연이가 함께 있을 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도훈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편이었어요. 서연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말순 할머니는 자기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보여왔던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훈아, 저녁 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자 도훈이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할머니는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도 부엌에서 나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내 컵 찾았어. 그 한마디에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들킬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네. 어디서 찾으셨어요? 쓰레기통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훈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서연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깨끗하게 씻어진 채로 쓰레기통에 들어있더라고. 더러워서 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버린 거였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이는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아, 그건 제가 실수로. 실수? 그럼 어제 전화해서 언니한테 한 말도 실수였니?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전화를 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가 냄새난다고 했지? 내 컵이 지저분해서 견딜 수 없다고도 했고,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야겠다고도 했지? 도훈이는 깜짝 놀라서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그게 정말이야? 서연이는 이제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도훈 씨,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신혼 때부터 꿈꿔왔던 우리만의 공간이 있었는데. 신혼? 너희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무슨 신혼이야? 할머니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서연이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불편해요. 우리 집 분위기랑 안 맞는 물건들 가져오시고 냄새도 나고. 냄새가 난다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 올 때마다 눈치 보여서 집에 사람도 못 불러요. 도훈이가 서연이를 말렸어요. 서연아, 너무 심하다.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어요. 도훈 씨도 진짜 답답해요. 어머니 편만 들고. 저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편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도 인간답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등기부등본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면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집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도훈이와 서연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상가도 내 거고 은행에 있는 돈도 내 거야. 3억 8천만 원. 서현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엄마, 그러면. 응,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공짜로 살았던 거지. 할머니의 말에 서연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이제 선택해.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 인간적으로 대해줄 거면 여기 계속 살아도 돼. 아니면 한 달 안에 나가. 서연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건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전세금도 없는데.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내 컵을 버릴 때는 생각 안 했니? 도훈이가 중간에서 애원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훈아, 엄마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더러운 냄새나는 사람 취급받으면서까지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날 밤은 집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서연이는 계속 울었고 도훈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새벽 6시에 일어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이와 서연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이야기하느라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공인중개사분께 연락 좀 해주세요. 집을 팔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 파시려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에요, 결정했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오전 9시쯤 공인중개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서연이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부동산 중개사야. 집 보러 왔어. 집을 본다고요? 설마. 응, 이 집 팔 거야. 서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가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한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중개사는 집 안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깔끔해서 금방 팔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현재 시세로는 6억 3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이 좋아서 일주일 안에 계약할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바로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중개사가 돌아간 후 서연이는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전세 보증금도 없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했어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내 컵을 버릴 때는 이런 상황 생각 안 했니? 그날 오후 도훈이가 회사에서 급하게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전화했거든요. 엄마, 정말 집을 파시려고요? 응,
이미 매물로 나갔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집 구해서 나가. 도훈이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에게 사정했어요. 엄마, 제가 서연이를 잘못 교육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훈아, 너도 그동안 뭘 했니?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몰랐어?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도훈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서연이가 할머니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 편을 들어준 게 잘못이었습니다. 이틀 후 첫 번째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계약하시면 한 달 후에 비워드릴게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서연이는 옆에서 울상을 짓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계약금 6천만 원을 받고 한 달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할머니의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도훈이 아내 서연이에요. 사실 어머니가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서연이는 할머니의 지인들에게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집을 파는 것도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김옥자를 통해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말순아, 내 며느리가 내가 치매 걸렸다고 소문내고 다닌대. 뭐라고? 할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자신을 내쫓으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니요. 할머니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에 설치해둔 현관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거기에는 서연이가 할머니의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동네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 컵을 몰래 버리고 치매 환자라고 소문내는 며느리.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서연이의 행동에 분노했고 할머니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시어머니가 불쌍해요. 잘하셨어요. 그런 집 나오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버릇 없어요. 서연이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악플의 대상이 된 걸 알고 경악했어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영상 좀 지워주세요. 저 정말 죽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내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도훈이는 더 이상 어머니를 말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일이 소문나면서 승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엄마 알겠어요. 저희가 나갈게요. 할머니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서글픈 마음이 더 컸어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집이 팔린 지 한 달 후 말순 할머니는 경기도 양평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김옥자가 먼저 그곳에서 전원주택을 사서 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도 옥자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전원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2층짜리 목조주택이었는데 마당도 넓고 뒤쪽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꿈꿔왔던 집이었어요.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죠. 말순아, 여기 공기 맑고 좋지? 옥자는 할머니의 이사를 도와주면서 흐뭇해했어요. 오랜 친구가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응, 정말 좋아.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할머니는 새 집의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멀리 산이 보이고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현이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지난 몇 개월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첫 주말 할머니는 동네 이장님을 비롯해 주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조용하고 좋을 거예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기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서 꽃들에게 물을 주고 오후에는 옥자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말순아, 우리 마을 회관에서 하는 댄스 교실 나가볼래? 댄스 교실? 내가 무슨 댄스를? 요즘 어르신들 다 하셔. 건강에도 좋고 재미있어.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옥자의 권유로 댄스 교실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거기서 같은 또래의 할머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가워요. 네, 박말순이라고 해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모여서 춤도 배우고 수다도 떨어요. 재미있을 거예요. 댄스 교실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모두 활발하고 긍정적이었어요. 할머니는 금세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허리 수술 후유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말순 언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댄스 교실 친구들이 할머니를 보며 감탄했어요. 실제로 할머니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마을에서 김장철이 시작되었어요. 할머니는 옥자와 함께 마을 공동 김장에 참여했습니다. 말순 언니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김밥 장사하셨다더니 역시 달라요. 하하, 30년 동안 한 게 어디 가겠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서현이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이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부탁했어요. 말순 언니, 우리 마을 축제 때 김밥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언니가 만든 김밥이 정말 맛있다던데요. 그럼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다시 김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축제날 할머니가 만든 김밥은 순식간에 다 팔렸어요. 사람들은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말순 언니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 파시던 것도 이렇게 맛있었나요? 그때보다 더 맛있게 만든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음식 맛도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도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들 목소리를 듣는 것도 몇 달 만이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도훈아,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여기서 정말 행복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했어야지. 이제 와서 가족 얘기하지 마.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자 할머니는 마을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말순 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어요. 이장님이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머니는 정말로 마을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도 회복했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죠.
말순 할머니가 시골로 이사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옥자와 함께 겨울 준비를 위해 땔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웬만한 일은 혼자서도 척척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말순아, 정말 많이 좋아졌다. 작년 이맘때 생각해봐. 그때는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맞아, 옥자야. 그때는 정말 암울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싶어. 두 할머니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시골 마을에는 드물게 보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차가 할머니 집 앞에 멈춰 섰어요. 할머니는 누가 왔는지 궁금해서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면서 도훈이가 내렸고 조수석에서는 서연이가 목발을 짚고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도훈이는 살이 많이 빠져서 얼굴이 초췌해 보였고 서연이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에는 피로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니? 할머니는 대문을 열지 않고 물었어요. 반가운 마음보다는 경계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옥자 이모가 사시는 동네라고 들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찾았어요. 서연이가 목발에 몸을 맡기면서 힘겹게 말했어요. 예전에 도도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말이나 해봐.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어요. 1년 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도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렸어요. 사업도 해봤는데 실패했고 지금 빚이 2억 원 넘게 있어요.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연이도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비며 치료비며 다 합치면 5천만 원 넘게 들었어요.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니?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서연이가 목발을 짚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도훈이가 급히 부축했어요. 엄마, 서연이 다리가 아직 아픈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훈아, 너희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니? 내 컵을 더럽다고 버리고 냄새난다고 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엄마.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했지. 그때는 왜 안 생각했어?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 와서 소중하다고. 그때는 왜 몰랐어? 할머니는 집 안에서 자신이 새로 산 컵을 꺼내왔어요. 예쁜 도자기 컵이었는데 직접 골라서 산 거였습니다. 이 컵 보이니? 이제 내 집에는 내 컵만 있어. 너희 자리는 없어. 도훈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내가 아내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할머니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연이가 울부짖으며 불렀지만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옥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말순아, 그래도 아들인데. 옥자야, 나도 사람이야. 자존심이 있어. 그때 받은 상처가 어디 가겠어?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창문 너머로 도훈이와 서연이가 한참을 서 있는 게 보였지만
할머니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서 새로 산 컵에 따뜻한 차를 따랐어요. 국화차였는데 직접 키운 국화로 우린 거였습니다. 말순 언니 괜찮으세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할머니는 컵을 들고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 이제 정말 내 손에 있어.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얼굴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감이었어요. 컵 속의 차는 따뜻했고 할머니의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물컵 하나 때문에 시작된 전쟁은 할머니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자신의 새 컵으로 맛있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